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제 8강이죠. 분사가 들어간 문장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사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는 생긴 것이 동사와 형태가 아주 비슷하지만 동사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하이라이트, 핵심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분사가 동사가 아니라면 얘의 품사는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분사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뉜다는 의미에서 바로 분사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고요. 과거 분사는 보통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게 되죠. 물론 불규칙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인 형태를 우리는 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분사의 품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는데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공부했을 때 형용사의 역할 기억나십니까? 형용사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고요. 문장 속에서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사 역시 명사를 수식하고 문장 속에서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간단한 구문을 보시면 우리 잠자는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sleeping bab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는 sleep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보통은요, 우리가 아이들은 스스로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즉 ing 형태를 쓰게 됐어요. 만약에 엄마가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수면제를 아이한테 먹였다. 그러면 slept baby 이렇게 되겠죠. 이때에는 과거 분사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언제 현재 분사고 언제 과거 분사냐 생각해 보시면 수식하는 말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현재 분사, 또 수식하는 말이 수동적으로 당하면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자, 문장의 예문을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은 He is a respected teacher. 그 남자는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respected라는 분사가 teacher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의미는 선생님 스스로가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인 ed 형태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또 언제 현재 분사인지 언제 과거 분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보호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점이죠. 보호 자리. 대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그렇죠. 바로 비동사, 이형식 동사 중에 비동사가 쓰이게 됩니다. 이 비동사 뒤에 우리가 ing 형태 혹은 pp 형태가 오게 돼서 보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be 다음에 ing가 나오면 현재 진행형, be 다음 pp가 나오면 수동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보호 자리에 ing나 ed 형태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단독으로 얘네들이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어가 나온 다음 비동사 없이 pp 형태가 쓰이게 되면은 틀린 구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동사에서 불규칙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3단 변화가 불규칙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가다의 그 3단 변화를 보시면 go, went, gone 이렇게 3단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자, 이때 우리 문장의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누가 될 수 있냐면 그렇죠. 앞에 있는 과거라고 또 현재형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go와 went는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있지만 gone은 제가 아까 품사가 형용사라고 얘기해서 동사 자리에 간혹 pp 형태가 들어가서 틀린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문장의 보호 자리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Those employees are working in an office. 자, 직원들은 어디에서 사무실 안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 is 없으면 employees 바로 다음에 working이 들어가게 되면 틀린 문장이다.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확장된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동사, 일부의 동사 중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쓰였을 때의 약간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사 중에 흥미롭게 하다라는 동사, 즉 interes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우리가 문장 속에서 interest가 비동사의 그 보호 역할로 쓰였을 때, 즉
예문을 보시면 the game is 다음에 interest란 동사를 갖다가 ing나 pp 형태 둘 중에 어떤 형태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치면은 the game is interesting일까요? the game is interested일까요? 자, 아까의 느낌을 살려보신다면은 주어가 능동적으로 그 동사를 할 수 있으면 ing고 수동적으로 당하면 pp라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어는 the game이죠. 경기는 interest는 아까 제가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경기는 흥미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the game is interesting, ing 형태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람이 주어가 됐습니다. 즉, 나는 굉장히 흥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I am interested in the movie 혹은 in the gam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에는 PP 형태의 분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즉 주어인 I는 내 스스로를 내가 막 흥분시키고 그런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흥미롭게 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나 자신을 흥미롭게 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는 흥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I'm interested in the game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에는 PP 형태가 많이 쓰이고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에는 ING 형태가 많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참고로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능동형이 맞는지 수동형이 맞는지를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분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분사 구문이란 말은요. 언어 그 자체가 좀 문법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요. 전부 다 이렇게 생략이 많이 일어나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략의 하나의 단계로서 분사 구문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분사 구문을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두 개가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After Sonia returned from Mexico, she spoke Spanish very well. 이렇게 문장이 보인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소니아가 멕시코로부터 돌아온 후에 그녀는 스페인어를 매우 잘 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문장이 불필요하게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싶어져 하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란 즉 생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로 생략될 수 있는 건 앞문장과 뒷문장에 뭐가 같다? 주어가 같을 때는 주어가 생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뒷문장의 주어를 냅두시고 after가 이끌고 있는 전의 문장의 주어가 소니아가 생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뒷문장에는 she만 남으니까 중복을 하시려면 소니아임을 명기시켜 주려면 뒷문장의 she를 갖다가 소니아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략, 주어 생략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 생략은 바로 접속사가 생략이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생략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생략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럼 after 당연히 그 여자가 갔다 온 다음에 말을 했겠죠. 가기 전에 하진 않았겠죠. after란 접속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동사는 분사화, 즉 동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로 바뀌느냐? return라는 동사는 ing가 될까 pp가 될까를 고민한다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룰 뭐가 있었어요? 주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ing, 당하면 pp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어는 소니아였잖아요. 소니아가 스스로 return 하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return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분사화 만들 때 returning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 생략돼 버리면 returning from Mexico, Sonia spoke Spanish very well 이라는 문장이 바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주어 생략, 두 번째로 접속사 생략, 그리고 동사는 분사화 만들어주는 것. 분사될 때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의 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딱 봤을 때 문장의 맨 앞에 그냥 ing 형태나 pp가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요것은 주어와 접속사가 생략이 된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한 가지만 더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his book was written in haste, it had a lot of mistakes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바꿔보세요. 처음에 뭐가 생략되냐면 그렇죠. 주어 생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주어는 앞문장 뒷문장 주어가 같아요. it이라고 하고 또 뒤에 앞문장에는 this book이 나왔으니까 this book 즉 as가 이끌고 있는 절의 주어가 생략이 되죠. 자, 그리고 뒷문장에 it이 this book으로 바뀌어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접속사가 as가 생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문장 보시면은 이 책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because라는 의미의 as는 너무 당연하니까 생략돼 버려요. 그죠? 자, 그리고 남는 동사는 분사화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동사가 바로 뭐가 남냐면 was written의 동사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ing가 되지만 아까 주어는 this book이었어요. 책은 스스로 write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과거 분사의 형태인 written만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화 만들어주면 주어 생략, 접속사 생략, 그리고 분사화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거. written in haste. 그죠? 그리고 this book had a lot of mistakes.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이처럼 분사 구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분사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사의 기능이라든지 또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I was so blank when I found out that I failed in the examination again. 자, 문장의 A, B, C, D 형태를 보시면 frustrate라는 좌절시키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감정, 기분 표시의 동사로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 룰을 기억하시면 즉 사람이 주어일 때 감정 표시 동사가 있으면 사람 주어일 때는 그렇죠. PP 형태가 되고요. 3을 주어면은 ing 형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어는 I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PP 형태가 답일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에는 역시 B번, frustrate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스스로 좌절시키진 않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막 좌절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좌절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 좌절당했어. 뭐 때문에? 바로 뒤에는 when I found out 발견했을 때 무엇을 내가 시험에서 다시 fail 됐다는 것, 탈락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좌절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선택지를 보시니까 interest의 다양한 형태가 나와서 감정 표시 동사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주체를 생각하시면은 답은 금방 나오죠. 주체는 you라는 사람 주어네요. 또 역시 금방 PP 형태가 답이라는 것이 A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 if you are interested in purchasing a fax machine, 팩스기 사는 데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스터 김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TG 코리아의 세일즈 담당자인 김 씨에게 전화하세요.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수거로요. be interested in 해서 수거로 기억해 주세요. 이때 in의 동그라미죠. in도 by 전치사가 아니라 수동태로 바꿔줬을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두시면 무엇에 흥미가 있는, 흥미를 받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I discovered her painting more blank than any other works in that exhibition. 자, 역시 선택지 보시니까 fascinating이라는 매혹하다라는 동사, 감정 표시 동사입니다. 주어는 역시 I니까 바로 fascinated구나라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fascinate한 존재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문장의 분석을 가시면은 문장의 주어는 I고 동사는 discover이고요. 목적어는 her painting이에요. 하지만 이때에는 목적어에 뭐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의 페이닝을 발견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다는 것을 발견했느냐. 뒤에는 보어 자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즉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fascinate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her painting, 그녀의 작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 즉 사물의 주체가 됐을 때에는 ing 형태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fascinating 이렇게 잘 따져보셔야 돼요. 무조건 흥분해가지고 바로 답을 들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목적 보어에 대한 정답은 fascinating으로 들어가시고요. 나는 해석해드리면 나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그녀의 작품이 아주 어느 작품보다도 훨씬 더 매혹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Blank in 1990, the library has provided the residents various kind of books and events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지금 선택지 보시면 build의 다양한 형태가 보이는데요. 자, 사실 문장은요. in 1990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들어가서 사실 앞에는 별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뭐냐? 바로 분사 구문을 만들란 얘기예요. 주어도 없고요. 동사도 없는데 여기다 뭘 넣으란 얘기는 분사 구문으로 우리가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주체와 능동적인 관계를 따져서 분사의 형태만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주어는 뒷문장의 주어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뒷문장 주어는 뭐예요? The library죠. 도서관은 스스로 build,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죠.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앞에는 B번인, PP 형태인 built in 199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 모두 생략돼 버리고 분사화만 남은 형태를 보실 수가 있네요. 자,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990년에 지어진 이래로 그 library는 도서관은 the residents 하면 지역 주민들이 되죠. 주민들에게 various kind of books and events 다양한 종류의 책들과 이벤트들을 provided 제공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남았네요. 마지막 문제 접근합니다. Before blank on the computer, you should examine the safety instruction. 이 turn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before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 접속사고 전치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이게 만약에 전치사라고 보시고요. 뒤에 ing구나라고 생각해 버리면 turning하고 전치사를 보시면은 전치사를 보고 동명사니까 turning을 딱 쓴 거야. 그러면 뒤에 그렇죠. 명사인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turning 한 다음에 또 on the computer라는 부사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접속사로밖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자, 그럼 얘가 접속사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죠? 바로 분사구문이구나. 근데 왜 얘가 남았을까요? 아까 접속사는 남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before 다음에 이 동사의 분사화 형태는 뒷문장의 주어와 능동 수동 관계를 따지면 돼요. 주어는 유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turn on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turning on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해석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컴퓨터를 turning on 하기 전에 키기 전에 you should examine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safety instruction 안전 지침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사편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나머지 연습 문제 10개를 푸시면서 분사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감각을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